언니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야, 너 같은 게 15만 원도 못 빌려주냐? 가난뱅이 새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손에 쥔 카드는 그녀의 모든 오만을 무너뜨릴 열쇠였다. 나는 은행 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나. 직원들이 나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언니는 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여전한 비웃음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내가 10억 원을 인출할 때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날 줄은. 그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나를 배신하고 감옥에 처박아 버린 대가였다. 그리고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처럼 쏟아지는 눈송이가 내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서 자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거리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 집은 작은 반지하 방으로 아버지의 빚더미와 어머니의 한숨이 가득 찬 곳이었다. 언니, 지은이는 나보다 5살 많았고 항상 완벽한 언니였다. 학교에서는 모범생, 회사에서는 승진의 별, 그리고 집에서는 나의 보호자. 적어도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다. 수민아, 내가 왜 그렇게 공부만 하니? 인생은 돈이야. 돈 없인 아무것도 못해. 건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새겨들었다. 대학에 가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나는 곧바로 대기업에 들어갔다. IT 개발자. 월급은 괜찮았지만 언니의 눈에는 여전히 가난뱅이였다. 그녀는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화려한 옷차림과 명품 가방으로 나를 압도했다. 너는 평생 코딩이나 하면서 살겠네. 나처럼 사는 법을 배워.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민아, 나 좀 도와줘. 15만 원만 빌려줄래? 다음 달에 갚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나는 지갑을 꺼내 확인했다. 통장에 20만 원 남아 있었다. 언니, 나도 빠듯해. 미안.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얘야, 너 진짜 15만 원도 없어? 가증스럽네. 내가 나한테 빌려달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자력갱생 해라라고 했지? 그런데 이제 내 차례인데? 그 비웃음. 그 조소 어린 미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나는 웃었다. 알았어, 언니. 내일 은행에 같이 가자. 빌려줄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됐어. 너 같은 데서 빌릴 생각 없어 라고 했지만 내 눈에는 그녀의 호기심이 보였다. 다음 날 우리는 강남의 KB은행으로 향했다. 지은이는 팔짱을 끼고 서서 직원에게 이 애가 빌려준다고 하던데 현금으로 15만 원만이라고 말했다. 직원은 나를 보며 통장이나 카드 주세요 라고 했다. 나는 카드를 내밀었다. 블랙카드. 언니의 눈이 커졌다. 뭐야, 그게.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다. 10억 원. 은행 전체가 술렁였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보고 매니저가 달려왔다. 고객님, 이 액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인출해주세요. 현금으로.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민아, 너 언제 이런 돈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돈이 인생이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내가 사라질 차례야. 그 순간 내 머릿속에 5년 전의 기억이 스쳤다. 그날 회사에서 돈이 사라졌다. 5억 원. 나는 개발자였고 언니는 마케팅팀에서 왔다 갔다 했다. 경찰이 왔을 때 증거는 나를 가리켰다. 내 지문이 서버에, 내 IP가 로그에.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았다. 언니가 했다. 그녀는 나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나를 덮어씌우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다. 왜? 그녀의 빚, 도박. 남자.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재판에서 나는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감옥 3년. 그 시간 동안 나는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배웠다. 출소 후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행운이었다. 아니, 복수였다. 그 돈으로 나는 다시 일어섰다. 은행 문을 나서며 나는 언니에게 말했다. 이 돈으로 내 빚 갚아. 그리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녀는 따라오며 미안해, 수민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후회. 아니, 두려움. 그녀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호텔로 갔다. 노트북을 열고 5년 전의 증거를 다시 봤다. 언니가 보낸 이메일, 삭제된 로그, 그녀의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호텔방의 커튼을 젖히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내 과거가 스며들었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좁은 방, 차가운 벽, 그리고 끝없는 후회.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변했다. 수민아, 너는 강해질 수 있어? 언니를 용서하지 마. 옆방 여죄수가 속삭이던 말. 그녀는 살인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나와 닮아 있었다. 배신당한 사랑, 잃어버린 가족. 출소 후 나는 언니를 만났다. 그녀는 미안한 척했다. 수민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녀의 집은 화려했다. 새 남편, 새 직장. 그녀는 나의 희생으로 빚을 갚고 승진했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나를 덮어씌운 돈으로. 그 5억 원은 그녀의 새 출발 자본이었다. 이제 나는 그녀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의 남편. 그는 재벌 3세였다. 언니는 그를 어떻게 만났을까? 내 해킹 스킬로 그의 이메일을 털었다. 거기 있었다. 언니의 편지. 오빠, 나 과거에 실수했어. 동생이 대신 감옥 갔지만 이제 깨끗해. 남편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터. 다음 날 나는 언니의 회사로 갔다. 그녀의 상사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첨부 파일, 그녀의 거래 내역. 지은 씨의 부정. 오 상사는 충격받았을 것이다. 언니는 곧 소환될 테다. 오후에 그녀의 전화가 왔다. 수민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웃었다. 언니, 내가 가르쳐 준 거야? 돈이 인생이니까. 이제 내 돈이 사라질 차례. 그녀는 울었다. 제발, 수민아.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우리 가족이야. 가족? 웃기지도 않았다. 그녀가 나를 배신했을 때 가족은 어디 있었나? 나는 침묵했다. 내일 만나자. 내 카페에서. 카페는 홍대에 있었다. 언니의 취미 카페. 그녀는 트렌디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눈이 붉었다. 수민아, 내가 잘못했어. 5년 전 내가 미쳤어. 빚 때문에. 도박 때문에. 내가 희생한 거 알아. 갚을게. 모든 걸.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커피를 홀짝였다. 갚는다고? 어떻게? 내 인생으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언니의 이메일을 본 모양이었다. 지은아, 이게 뭐야?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언니가 벌떡 일어났다. 오빠,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남편은 나를 보며 당신이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지켜보는 동생일 뿐입니다. 카페가 소란스러워졌다. 손님들이 쳐다봤다. 언니는 무릎 꿇었다. 수민아, 제발. 용서해. 나는 일어났다. 용서는 신이 하는 거야? 나는 복수할 뿐. 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녀의 더 깊은 비밀이 있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진짜 이유. 어머니의 죽음. 그날 어머니는 자살했다. 언니가 빚 독촉 때문에. 하지만 언니는 숨겼다. 수민아, 엄마는 병으로. 그 비밀이 드러날 차례였다. 밤에 나는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지은이가 돈을 훔쳐. 수민이가 알면 어머니는 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언니는 모든 걸 조작했다. 복수는 이제 가족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서울에 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언니의 아파트로 갔다. 압구정의 고급 빌라. 그녀의 새 삶의 상징.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얼굴은 부은 채였다. 수민아. 들어와. 이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다. 남편은 떠났고 그녀 혼자였다. 오빠가 이혼하자고 해. 회사도 해고됐어. 나는 소파에 앉았다. 언니, 이제 알겠어. 내가 나한테 한 짓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죽기 직전 빚쟁이들이 집을 불태우겠다고 했어. 내가 젊고 기록이 깨끗해서. 내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 이 변명. 전형적인 언니의 변명. 엄마의 죽음도 내 탓이야. 자살한 이유, 내가 숨긴 거.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의 일기 스캔본. 엄마가 썼어. 내가 돈을 훔친 거 다 적혀 있어? 그리고 내가 엄마를 압박한 거. 연희는 무너지듯 앉았다. 수민아, 엄마는 나 때문에. 하지만 내가 복수하는 거 이해해.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피를 나눈 자매야. 피. 그 피가 나를 감옥에 보냈다. 나는 일어났다. 자매. 내가 나를 팔았을 때 자매는 어디 갔어? 이제 내 차례야. 내 비밀, 세상에 알릴게. 나는 문을 나섰다. 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다음 타겟, 그녀의 친구들. 언니의 사교계. 그녀는 그곳에서 완벽한 여성으로 살았다. SNS, 모임, 자선 행사, 나는 익명 계정으로 포스팅했다. 이 여자가 당신들의 돈을 훔쳤어요. 증거 첨부.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언니의 인스타그램이 폭발했다. 댓글들, 진짜야. 지은 누나. 배신자, 그녀의 전화가 쇄도할 터였다. 그날 저녁, 그녀가 다시 연락했다. 수민아, 그만해. 내가 죽을 것 같아. 죽음?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언니가 나를 죽인 거랑 같아. 감옥에서 매일 죽었어. 밤새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왜 그녀를 용서할 수 없는 걸까? 어쩌면 나는 그녀처럼 변한 걸까? 다음 날 나는 심리상담사를 만났다. 당신의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언니의 마지막 비밀, 그녀의 딸, 아니, 우리 언니의 딸.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남편과의 아이, 하지만 DNA 테스트를 해킹으로 확인했다. 아버지는 나의 예상사,
언니가 그를 유혹해 돈을 뜯어낸 증거.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언니, 내 아이의 아버지, 그 사람 알아? 내가 훔친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사는 그 남자. 그녀는 침묵했다. 긴 침묵. 숨이 나. 그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하지만 그 아이는 무죄야, 무죄. 나도 무죄였다. 그런데 왜 나만 고통받아야 했나? 복수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녀의 아파트로 다시 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언니는 바닥에 누워 울고 있었다. 수민아, 아이를 지켜줘.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용서. 아니, 아직. 한 달이 지났다. 언니의 삶은 파탄났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걸었고 회사는 그녀를 고소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구하려 했지만 내 복수로 모든 돈이 동결되었다. 나는 지켜봤다. 멀리서.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매일 밤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수민아, 용서하렴. 지은이는 내 언니야. 나는 그녀를 만났다. 한강공원. 비가 그친 후 습한 공기가 피부를 적셨다. 언니는 마른 몸으로 왔다. 수민아, 이제 그만. 내가 감옥 갈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나였어? 왜 나를 선택한 거야? 그녀는 한참을 헤맸다. 내가 강했으니까. 나처럼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 그리고 엄마의 유언, 수민이를 지켜. 하지만 나는 지키지 못했어. 유언. 어머니의 유언. 나는 충격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의 필체. 지은아, 내가 잘못했으면 수민이가 도와줄 거야. 하지만 내가 수민이를 해치면 용서 안 해. 어머니는 언니를 용서하려 했지만 언니는 나를 희생시켰다. 그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꿨다. 아니, 내 결심을 흔들었다. 언니, 만약 내가 용서하면? 내가 다시 배신하면? 그녀는 무릎 꿇었다. 안 할게. 맹세해. 아이를 위해, 아이, 그 순수한 생명. 나는 손을 내밀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걸 고백해. 경찰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갔다. 그녀의 자백. 5억 원 도난, 나에 대한 모함, 어머니의 죽음 유발. 경찰은 충격받았다. 이게 자매 사이에. 자백 후 언니는 구속되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그녀의 아이를 위해. 하지만 그곳에서 트위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태아의 DNA.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사 시각. 아니, 더 큰 충격. 아니, 정확히는 당신의 DNA와 99% 일치합니다. 이 쌍둥이? 언니와 나는 이랬다. 쌍둥이 자매. 어머니가 숨긴 비밀. 언니는 나와 똑같은 피를 이어받은 존재였다. 그녀의 배신은 나 자신을 배신한 셈.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언니의 아이는 나의 조카이자 나의 일부. 재판날 법정은 텅 비어 있었다. 언니는 유치원생 같은 교도복을 입고 서 있었다. 변호사는 정신적 압박 때문이라고 변론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나는 증인으로 불렸다. 피고는 제 언니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판사는 물었다. 용서하시나요? 나는 침묵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언니가 나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수민아, 미안해. 내가 나를 구한 거야?
감옥에서 깨달았어 구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웃음 뒤에 눈물이, 쌍둥이 비밀. 어머니의 편지. 모든 것이 뒤엉켰다. 나는 말했다. 언니, 아이는 내가 키울게. 내 목까지. 판결 7년. 언니는 감옥으로 끌려갔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속삭였다. 고마워, 수민아. 사랑해 이 사랑.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 회색의 결말. 나는 부유했지만 외로웠다. 언니의 아이를 데려와 키웠다. 이름, 민지. 그녀를 보며 나는 어머니를 봤다. 언니를 봤다. 나를 봤다. 5년 후, 언니가 출소했다. 나는 그녀를 마중 나갔다. 언니, 집에 가자. 그녀는 변했다. 주름진 얼굴, 후회 가득한 눈, 우리는 함께 살았다. 하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그녀가 물었다. 수민아, 아직도 미워. 나는 대답했다. 미워. 하지만 사랑해. 그게 자매지.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했다. 자매가 왜 그랬어? 누가 오라,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다. 나도, 언니도. 어쩌면 배신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서울의 불빛 아래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영원한 그림자 속에서. 이 이야기는 한국 드라마 스타일로 복잡한 가족 관계와 도덕적 모호함을 강조합니다. 트위스트는 쌍둥이 비밀로 독자가 누가 더 잘못했나 논쟁하게 합니다. 결말은 비극적 회색, 후회와 화해의 뉘앙스.